이게 결국 뭐 우리가 투자를 또 노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있고 또 조합원 수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조합원 매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 또 가져가는 게 맞는지. 공사비층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좀 추정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1억 정도 수준부터 한 1억 5천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네네. 뭐 이게 좀 팔렸다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매물들이 있긴 있나요? 그 시점 됐을 때는 저는 한 10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내 똘똘 한 채를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성구 중심가 뭐 신축들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제가 중구축이라든지 구축도 살펴봐라 핵심지 같으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내 금액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그만큼 또 집중하게 되는 게 그 다음 대장이 뭐가 될 것이냐 이 측면에서요. 사실 그 다음 바라볼 만한 것이 뭐 봉호 4동의 재건축 너무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만촌 3동의 재개발도 또 너무 올라가 버렸고 애초에 금액대 자체가 너무 컸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재개발로 바라볼 만한 데가 저는 사실 이 수성 1가 재개발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장님 모시고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좀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요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 자이른의 상가에 있는 수성 스마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 이상호라고 합니다.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여기가? 네. 수성동 1가는 수성동 2가 3가와 달리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길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환경이 많이 열악하죠. 낙후됐고 뭐 심지어 3층인데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와, 3층인데요. 네네네. 네. 20년도에 드디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1년도 9월 15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대단지의 중요성은 뭐 가면 갈수록 당연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계들 꽤 밟아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좀 하고 있다, 그렇죠? 올해 1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서 일지구 이제 통합심의가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뭐 조합장님 말씀에 따르면 7월 중순쯤에 사업시행 인가를 총회를 개최하고자 뭐 조합의 어떤 역량을 다 집중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야 되는 건 뭐 조합 관계자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투자의 측면에서 네네. 이게 뭐 사실 제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 향후의 가치가 뛰어나다 또 네네. 있지만은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하이엔드 브랜드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라 매물들이 많다. 네네. 요거인 것 같은데 일단 네. 하이엔드부터 이게 아크로라는 이름으로 결국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대림이면 이편한과 아크로가 있는데 네네. 상위 브랜드이고 지방에서 이 상위 브랜드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부산 해운대 쪽에 하나, 그럼 대전에 네. 이제 DH가 하나 있고 광주에도 DH가 하나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찾아봤는데 아직 제대로 들어선 것은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도 최초로 그게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네. 그런 아크로만의 특화된 설계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아크로가 시공사 선정으로 하다가 없어졌군요. 어떤, 조합하고 그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산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서울권 빼놓고 지방에는 아크로 브랜드가 처음이고요. 그 대림에서도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명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아크로의 명품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하죠. 대단지면서 네. 어떤 하천이나 이런 것을 끼고 있는 자사의 어떤 브랜드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만 아크로를 헌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성 1지구는 아크로 르비아츠라고 지금 헌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2대. 두 대 크다 맞죠? 예, 세대당 2대. 야, 두 대면 진짜 크다. 대구에 잘 있을까요? 뭐 저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DL이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광안리에. 아니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예, 벽이 전부 다 벽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는 독일 재질. 새로 놓을 경우에 보통 벽지라 이런 거를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집주인께서. 네네.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하드한 면도 있고 우물형 천정은 보통 인테리어를 하는 편인데 네. 거기는 아예 기본으로 거실에서 주방까지 아, 일자형. 끝까지. 예. 그러면 엄청 또 넓어 보이는 느낌이 네, 들겠네요. 그렇죠. 실물로 그 개포동을 가보니까 네네네. DH 자이 개포 이런 것들은 정말 문주부터가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대구에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기껏해야 뭐 이렇게 쪼매난 거인데 아크로가 제 기억상 최초로 이게 대형 문주를 좀 적용시킨 네, 맞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 양쪽 기둥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거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5구나 66이 좀 배치될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 높이는 아까 구체적인 건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20층 높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네. 골드빛의 웅장한 네. 그런 문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대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 전례는 당연히 없는 것 네네네. 같고 그나마 이제 동구 4.3구역 정도가 거대형 문주를 좀 채택한 느낌이던데 네네. 이 아크로나 하이엔드 브랜드에다가 이게 뭐 대형 문주에다가 특히나 이제 그런 게 다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단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각광받기 시작한 게 이 대단지 요소. 네.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느냐. 대단지의 어떤 특화된 장점이라면 저희 그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예. 밥도 주나요? 그런 게 있어요? 밥을 준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 없고, 네네. 그래서 31,600평 정도가 되는데 가운데 센터 자리에서 네네.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나옵니다. 어느 센터에. 동선에서도 와도 가장 가까운 쪽에 수영장 들어오고요. 아, 수영장 필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 뭐 복층형 실내 연습장, 뭐 사우나도 있겠죠. 예, 사우나도 들어오고요. 네네. 다 같이 돌봄 센터, 그다음에 뭐 독서실, 개인 영화관, 이런 것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근데 강변 쪽에 보면 네. 거의 신천 뷰하고 그다음에 앞산 전망까지 할 수 있는 스카이 가든이 네. 옥상에 또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 뭐 우리가 투자를 또 노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있고 또 조합원 수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조합원 매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분양을 또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시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조합에서 발표하기로는 1,706세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아니 여기- 조합원 수가 80%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있는 진짜 그대로. 많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은 네. 단독주택도 산재해 있지만 특히 그 다세대 주택, 네, 소위 빌라. 말하는 빌라가 네네. 1,000세대가 넘습니다. 한 동에 네네. 8세대부터 작은 거는 4세대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촘촘하죠. 그렇네요. 1,000세대가 촘촘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뭐 비교 경쟁력 우위에 있는 매물을 취득하게 되면 40평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충분히 있다. 갈 수 있다. 야,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으로 갈 거냐, 네네.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네네. 일반 분양은 선택지가 없네요. 그냥 거기를 안 하는 게 맞네요.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현금 청산자 기준을 저는 한 15%에서 10% 정도. 아, 10% 정도는 될 거다. 10%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현재 젊었을 때 들어오셔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어떤 분담금도 더 이상 뭐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분담금도 분담금이고 향후에 또 그 명품 아파트로 만약에 건설되어진다면 관리비적인 측면도 맞네요. 상당히 무시를 하지 네.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 받아서 다른 곳에 또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한 1,300에서 한 1,200명 정도가 최종 조합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그 정도도 사실 적은 건 당연히 아닌데 대구권으로 쳤을 때는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네네네. 적어 보인다는 느낌도 네네네. 드는 것 같고 30% 정도 수준인데 야 그럼 일단은 그래도 미래 가치가 좀 확실한 어떤 네네네. 확실한 대장가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네네. 조합원부터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 뭐 금액적인 부분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추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현재 그 2020년 3월에 가감정 평가서가 이제 수성 1지구 조합원님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반 분양가가 1,9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일반 분양자는 2,4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공사비 증액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좀 추정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하이엔드로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가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네. 평당 저는 한 2,300에서 2,4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원래 일반 분양 가격만큼 정도는 가지 않을까. 2,400 정도면 대략 얼마 정도죠? 32평 기준으로? 33평 84 기준으로 네. 7억 한 9,800 정도, 한 8억 정도. 8억 정도 수준까지도 네.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네네네. 않을까. 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최소 3천만 원 잡아도 네. 33평 9억 9천에 옵션 확장하고 이러면 네. 10억 5천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15억 5천 정도. 네.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빌라 매물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좀 큰 덩어리의 단독주택 네네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대가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입니다. 아, 제일 안 좋은 컨디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젊었을 때 그분들이 이사를 오셨겠죠. 젊었을 때.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4층까지 올라가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3층, 4층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상속된 어떤 주택도 나올 수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조합원님 사정에 따라서 뭐 돈이 필요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물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평가 금액 기준으로 봐서 현재는 뭐 1,000에서 한 2,000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 그 아까 가감정 받은 거에서 1,200 정도 싼 네네. 매물들이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3월 한 중순부터 네. 한 10채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와, 예. 이게 빠르게 또 예.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만 그렇게 거래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 같이 아, 10채 정도 네. 갑자기 네. 그 금액대가 대략 뭐 어떤 느낌인가요? 2억대 정도. 2억대 정도. 네. 빌라 매물들이 네. 뭐 한 다수였고요. 다수. 네네. 주택 매물도 한 두세 개 아.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대 정도. 그럼 이런 거에 실투자금은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인 건가요? 매매 가격이 싼 거 네. 그냥 나는 84 아무거나 받아도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매매 금액이 싼 거 위주로 1억 6천짜리 1억 7천짜리가 거래가 됐었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84의 어떤 상위 클래스 뭐 제일 세대수도 많고 타입이 제일 이쁜 거 네. 그런 거 선택 84A나 이런 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2억 3천 이상에 되는 물건을 취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전세 끼고 있는 매물들이 다 소진했어요. 보통 전세가 얼마 정도인가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인데요. 네. 뭐 전용 면적은 59제곱에서 한 47, 45제곱까지 네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쵸. 통상 컨디션이 좀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 현재 시세는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아까 전에 뭐 한 2억 정도대를 산다고 했을 때 네네. 뭐 전세 끼고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하면 무난할 거고 맞죠? 1억 중후반이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취득할 수 전세를 넣게 되면. 대출 같은 건 좀 나올 수 있는 편인가요? 네, 대출도 네. 세입자 있는 것은 당연히 대출이 안 나고요. 아, 그렇죠. 네, 빈집일 때. 뭐 빈집 위주로 하면 대출은 나오는 걸로. 7천 이상도 나올 수 있나요? 네네 가능한 거 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세 놓는 것보다도 또 대출 받아서 월세 끼우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당장 네네. 들어가는 현금까지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합의 발표에 따라서 계획을 보니까 네. 28년도 하반기나 늦으면 2029년도 상반기쯤에는 네. 이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따졌을 때도 3년 정도인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수리를 그쵸. 해서 세입자를 받을 것이냐, 아, 그렇죠. 아니면 방치할 것이냐. 네. 방치하기엔 좀 시간이 길어 보이고 그렇죠. 세입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세입자 입장은 또 오래 네. 살고 싶은데 또 3년밖에 못 사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뭐 투자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대출 넣고 뭐 정말 몸테크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월세 세입자 좀 적게 해서 매달 좀 고려해 나간다든지 예, 예.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야, 지금 그러면 정말 적게는 한 1억 정도 수준부터
한 1억 5천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네네네. 뭐 이게 좀 팔렸다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매물들이 있긴 있나요? 이 지역이 웬만한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돼요. 근데 특히 또 몇몇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아까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지역 안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기름 보일러 매물들이 좀 남아 있고요. 아, 이거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노후화 됐으면 몸테크 인테리어에서 몸테크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지역에 한번 와 보시면 너무 이렇게 그 토지 모양대로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에 네네. 베란다가 획일화된 게 없고요.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 좀 다양한 어떤 네. 베란다 구조가 삼각형도 있고요. 아, 네. 뭐 마름모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뭐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매물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이제 팔겠다 하시는 매물들이 있는데 그런 매물들은 주인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한번 또 내보내시고 수리를 해서 세를 놔야 되니까 그게 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이 지역이 전세 월세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수성구에 있지만 단기로 2년이나 3년 정도 뭐 사실 분들은 집이 컨디션이 좋으면 전세나 월세는 잘 네.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제가 뭐 미리부터 좀 고민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가 조금 뭐가 들어가게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혼자서 생각한 적은 있었거든요. 뭐 1706세대 중에서 뭐 벌써 1400세대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84타입 이상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2억 정도 밑에 빌라라고 한다면은 네네네. 84타입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네. 지금 외우지는 못해서 아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거까지 다 외우면 진짜로 39제곱미터는 네. 임대주택입니다. 재개발이니까 네. 임대 의무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94세대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 84가 896세대. 아 맞네. 그럼 실질적으로 84는 그냥 웬만하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분양되는 것들이 많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네네네. 정말 뭐 나중에 추후 대장 아파트가 확실하다면 이게 조합의 물건들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드네요.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선점하고 난 뒤에 네. 남는 것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로얄층을 배정받을 확률은 일반 네. 분양자보다는 조합원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현실적인 동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 뭐 대략적으로 그냥 예상하셨던 게 그래도 2,400일 때 우리가 대충 한 8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 네네네. 지금 한 가감적 예를 들어서 그대로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치면은 이 추가 분담금만 해도 한 6억 정도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좀 뭐랄까 야 나중에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부터 해서 물론 지금 2억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게 대출금이 좀 커 보이기도 하는데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1년 유예 네. 시켜주겠다. 아니 그 될까요? 그런 예시가 그래서-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대구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DL이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음. 건전성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조합원님들이 또 들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그걸 또 뒤집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하긴 뭐 근데 여기 딱 이 구역에 맞는 조건이었다고 보여지는 게 네. 워낙 이제 작은 빌라들이 많으니까 네네.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DL 측의 이제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40% 정도는 조합에서 이렇게 이 집에 대출을 해줄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네네네. 아, 네네. 조합 자체적으로. 네네. 추가로 뭐 더 원하시면 그거는 뭐 조합하고 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뭐 유의자로 갈 건지 뭐 네네. 그런 걸 결정하실 것 같고요. DL에서는 조합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조합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일단 때문에 믿고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관리처분인가 라고 어떤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만 된다면 어쨌든 여러모로 이 대구 안에 있어서는 좀 파격적인 조건들이다라고 그렇죠. 보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파격적이긴 하다. 파격적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또 뭐 이게 사례가 없으니까 네. 맞죠. 너무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계하는 경계가 돼요, 네, 실제로. 네, 될까? 그런 또 현상도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신세계 타운이 굉장히 한 30년 전에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바로 밑에 남쪽이니까 여기도 이제 어떤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가격으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합원 분양가만 8억이면 뭐 당연히 이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네. 뭐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한 시점에 입주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네네네.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네네. 당장 현재의 가치는 얼마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입주하는 시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주가 완료되는 시기 아까 전에 29년도라고 네네. 보셨었고 이제 공사 3년 정도를 거친 다음에 네. 사실상 우리가 팔 수 있는 기간을 또 비과세 기간 2년까지 더 하면 네네. 5년을 더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럼 34년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거의 이제 8년 뒤를 기준에 이제 네. 그 가격 빠르면 2033년 정도에 입주를 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잔금하고 또 2년을 또 기다려야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네네 그 시점 됐을 때는 저는 한 10,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네 10억에서 13억 정도. 12억에서 13억 정도 그 정도는 가야 된다. 네네. 이게 정말 뭐 사실 맞춰도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찍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본인만의 어떤 이게 투자 시나리오가 있어야 자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보는 거라면 뭐 누구 설득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서 나는 이 정도 갈 것 같다 이게 네네. 중요하고 사실 그 측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네. 질문했는데도 네. 나오시는 거니까 12억에서 13억 한번 잘 생각하고 있을게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늘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또 상승할까 뭐 이미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네.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였고 또 향후 예상되는 이 변화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짐작을 하고 계신가요? 예, 평당 공사비는 아직까지 뭐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 시공자 선정 계약을 할 때 평당 공사비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어떤 평당 공사비고 이제 지금 다 올랐잖아요. 전부 네. 다 범어 4동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네네네. 죄다 한 700 중후반 정도에서 맞춰지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뭐 하이엔드니까 네네네. 사실 못해도 이제 800대를 간다거나 뭐 많게는 900 정도 수준까지도 짐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진짜 뭐 나와봐야 네. 아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되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이 강남인데 거기. 성공만 한다면 네. 정말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대구에 입성을 하는 거고 네. 수성구의 중심이라 하는 범어 네거리 네. W라든지 두산이비 제네스라든지 그다음에 경신고 바로 밑에 범어 힐스테이트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 저희는 그러면 아크로가 만약에 33년에 준공이 된다면 수성구 서부권 쪽에 어떤 대장 아파트로 네.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좀 얘기 나눠보니까 오늘 너무 재밌거든요. 네. 너무 재밌고 야 정말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실제 동계산까지 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물론 이 영상 보고 뭐 그대로 믿고 뭐 했다 뭐 이런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네. 이거 토대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물건들이 있을 거니까 소장님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네. 지금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성일가 재개발 진입을 네. 어떤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유의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희들도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이분이 이제 여러 개 수성 1지구 내에 여러 개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입주권 하나밖에 안 줍니다. 재개발은 한 개밖에 안 네, 되니까. 한 개밖에 안 주니까 네네. 그거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뭐 거래를 했다가는 그 대표권 선임이 없는 네네. 그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샀을 경우에 그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그 주의를 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개사님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고 또 조합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긴 하겠다, 그렇죠? 네네. 지금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동계산이 확실하게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리스크를 좀 감당하면서 이제 그만큼 또 싸게 진입을 네. 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막 아주 처음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사실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이 좀 흥미롭게 느껴지고 미래를 이제 그렇죠. 그려보는 걸 네. 거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 쪽에 이제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네. 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많이 해주신 분들은 우리 수성 아크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니 그 다른 지역에서도 와요?
예, 지금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계약을 많이 했고요. 아, 그 10개 중에서도 외지 투자자가 예, 있다는 거죠? 외지 투자자가 있죠. 아, 제가 이때까지 18년부터 현재까지 네. 뭐 서울, 대전, 광주, 전라남도, 네. 부산, 전국에서 온다는 예, 거예요? 구미, 포항. 아, 이거 예. 대구 투자자로서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네. 그분들은 빠른 타이밍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네. 2009년도에 보면 저희 대구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두산 이브제네스라든지 동일 하이비라든지 이 분양이 났을 때 다 그렇죠. 외지 사람들이 다 사서 어떤 그 이익을 남기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뭐 보모자리 이런 데 가봐도요. 네. 그때 이제 당시 정말 안 좋았지만은 네. 그때 누가 다 와서 샀냐면 서울 사람들이 다 와서 샀다라고 네네. 중개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참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을 때는 지역에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쇼핑하듯이 아, 참 대구 네, 살면서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튼 뭐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네. 뭐 내용 중에 또뭐 본인 기준에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또 찾아가서 여쭈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건 없거든요. 더 이상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말씀 안 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입니다. 그 재개발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 다음에 좀 좋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조감도에 비해 보면 네. 임대주택하고 작은 평수는 이제 수성로 쪽으로 배치를 해서 안쪽은 네네.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서 이 정도 임대주택은 뭐 5%니까 어차피 네.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초과 이환수제까지 이야, 깔끔하십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중개사로서 뭐 수익도 물론 중개를 통해서 수익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 좋은 그 입지의 단지에 제가 중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하고 또 중개 거래를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그 명품 아파트 수성 아크로 르비아체가 건설되어졌을 때 입주민이나 자주 뵙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포부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